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에서 최근 발표된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 작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중 세력 확장을 통한 세계 지배,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첫째, 그들은 특정 정치인과 정당의 비밀리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두 번째, 그들은 특정 정치인과 정당을 공격하기 위해 불리한 자료를 수집하고 공격하며 많은 것들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현지 언론을 매수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네 번째, 댓글 부대와 파워 인플루언서를 동원하여 SNS를 장악해가지고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다섯 번째, 현재 있는 중국인 하교, 유학생, 친중 단체를 이용해서 집회 공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공작은 어느 나라도 예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공작 중에 인지조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인지조직은 심리전의 유행 가운데 하나로 특정 정보의 전달 또는 은닉을 통해 목표의 인지구조와 판단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목표의 의사결정을 공격자의 의도대로 이끄는 공작을 말한다고 합니다. 사실과 다른 정보라도 애국 포장을 해서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면서 그것을 진실로 만드는 것이 이들의 공작인데, 이것은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공작이라고 합니다. 즉, 누군가가 한마디 던진 그 거짓말의 선동에 상대는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 책 한 권의 양이 필요한 만큼 해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미 해명이 되었다고 해도 그가 받는 치명타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결과는 이미 끝나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들이 이런 작전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여러 가지 공작들 중에서 오티스 스캔들, 중국 선거 개입, 웬디등 스캔들, 하르트 사바틸 사건, 차이나 게이트, 과다르 저항운동, 미인계 사건, 대만 선거 개입, 호주 정치인 스캔들, 한국 선거 개입 등들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 국가정보원법 제7조를 보면 모든 조직과 국민은 법에 따라 국가정보 업무를 지지, 협조, 호응해야 하고 국가정보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국가는 국가정보 업무에 지지, 호응한 개인과 조직을 보호해야 한다. 또 국가정보원법 제14조 국가정보업무기구는 법에 따라 정보 업무를 전개하고 관련 기관, 조직, 국민에게 필요한 자원, 협력, 호응,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즉 말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모든 중국인들을 상대로 국가가 요구를 하면은 그들은 전부 공작원이 될 수 있고 거절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간첩법 실시세척 제22조가 있는데, 국가안전기관이 법으로 반간첩 공작 업무를 수행할 때 모든 국민과 조직은 법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협조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시에는 고의적으로
반간첩 공작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간주하여 반간첩법 제30조 규정에 따라서 처벌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밖에 나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국가가 언제든지 공작으로 쓸 수 있고 그 사람은 국가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야만 된다. 만약시 따르지 않을 때는 반간첩법 혐의로 제30조 규정에 따라 처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인은 누구든지 공작원이 될 수 있고 그 국가가 요구하는 일에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 장관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공산당은 언론을 위협함으로써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숨기려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중국 시민들은 중국 공산당의 폭력에 직면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을 지금까지는 차이나나 아니면 베이징 또는 중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미국 정부나 각종 정치인들은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웬디덩 스캔들은 2019년도 작년에 일어난 일인데 미 언론 재벌 루피드 머도크의 전 부인이자 중국계인 웬디덩을 미국 FBI가 수사를 해갖고 그 머독이 중국 스파이로 지목된 사건입니다. 그녀는 워싱턴 DC에다가 그 중심부에 중국 정원을 건립해 가지고 거기에서 고층 건물에 CCTV 등 다양한 것들을 설치해 놓고 그 모든 것 정보들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녀는 다양한 스캔들과 맞물려 있으며 이방카, 그 트럼프 딸 이방카와 친부를 이용해 가지고 각종 친중 로비를 전개한 의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왕리창 망명 폭로 사건은 2020년도에 이 왕리창은 인민해방군 대공작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호주로 망명한 왕리창의 폭로로 드러난 일인데요. 중국의 대공작 실태라고 왕리창이 폭로한 중국의 정치 개입 공작은 대상국은 호주, 한국, 대만 등으로 친중 인사에 대한 자금 지원과 더불어 댓글 공작 등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호주 정치인 스파이 사건은 덩칸 루이스 호주 안보정보원 원장이 지난해 9월에 퇴임 직후에 폭로를 해가 불거진 스캔들인데 샘 다스트 R이라는 노동당 상원의원 등 중공에서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은 정치인들 사례를 폭로하며 호주에서 호주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이 나오면 의심하라고까지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정부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한번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전부가 친중 정치들로 완전히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오스티 사건은 2019년도 캐나다 그 왕립 기막 경찰에 파이프 아이즈라는 사람인데 협력 담당 고위 정보관인 캐머런 오티스가 중국 정보기관에 매수돼 가지고 수년간 기밀 정보를 빼돌리다가 적발된 사건입니다.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중국을 여러 차례 오간 오티스는 중국의 행정과 미인계에 넘어가서 7개의 혐의로 기소되어 가지고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중국 인지조직 스파이로 인해 가지고 기밀 정보들이 누출되고 친중 정치인으로
중국의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적 행동을 하고 있는 이런 사태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건이 더욱 심각한 것은 다른 나라보다 특히 우리나라가 더 심각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마스크가 중국으로 대량으로 넘어간 사건들, 또 지난 촛불 때 수많은 그 참가자 중국인 대학생들, 또 우리나라에 수없이 들어오는 수많은 중국 대학생들과 중국인 노동자, 관광객 비자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이들이 전부 스파이로 다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친중 정치인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더욱더 우리 안보에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이고, 이들로 인해서 우리 정보 기밀이 많이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은 대만을 정식 국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무기를 대만에 팔고, 또 최신 옛날 무기들을 최신 업그레이드 시켜서 중국 포위망을 더욱 좁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번 폐렴으로 시진핑의 앞날도 그리 밝지 않다고 봅니다. 중국이 경제는 시장 경제로 돌아섰지만 그동안 신장 이구를 통해서 중국 내에 많은 인민들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억압과 또한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